앞쪽 파트까지, 그러니까 미분 파트 전체거든요. 이게 미분 파트일 거예요 아마 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돼 있는 거라 아마도 그 정도 문제 수가 6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생각보다 앞쪽도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우선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그래서 접선인데 우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접선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는데, 기본적인 거는 좀 다 아셔야 되긴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접선을 구하는 거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걸 쓸 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내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일 거고, 접기. 지나는 점은 약간 접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접점. 접점 딱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첫 번째는 이제 접선의 접점 이게 주어지는 거죠.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다. 접기 이게 주어지는 거. 근데 내가 얘기했을 때는 보통 얘는 내가 그냥 이쪽은 공통 접선을 통해서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이쪽은 공통 접선.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접선을 구할 때 얘를 가지고 구해주면 좀 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이에요. 곡선 밖의 점에서 이제 곡선에 그은 접선 같은 걸 구할 때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데 얘는 우선은 첫 번째로 그 공식을 쓸 거면 그냥 쓰는 것보다 원래 보통은 접점을 따로 잡아가지고 얘를 쓴 다음에 그다음 이제 그거 방정식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이겁니다. 우선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두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좀 기본적인 어떤 풀이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실제로 어떤 그 접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2번과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공통 접선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려고 마음 먹으면 공통 접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가 뭐냐면, 플러스가 이쪽은 그런 거 있죠. 그 가끔 이제 이걸 쓰는 게 되게 편할 때가 있는데, 그 변곡점의 위치. 거기서 이제 플러스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비율 관계가 되겠죠. NB 비율 관계. 얘를 써서 이제 약간 굉장히 좀 편하게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있는 게 한 가지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패턴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해서 그냥 보통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서 밖의 점이 이렇게 A, B라는 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쪽에 모르니까 여기 있는 점을 T, FT라고 준단 말이야. 그래서 평변과 순변이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T-A 분의 FT-B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점 사이 평균 분할. 이거랑 이 점에서 순변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F'T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거든.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나중에 방부등식 파트에서 이게 나와요. 이쪽은. 그래서 얘는 가지고 이제 뭐냐면 접선의 개수예요. 접선의 개수. 이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대놓고 구하는 것보다 접선의 개수로 나오는 게 더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변곡점 이 위치랑 해가지고 그 비율관계 쓰는 게 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가는 패턴은 두 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접선 자체의 어떤 느낌, 접선 자체의 느낌이고, 이쪽은 방정식 파트의 느낌이 방정식. 근이 몇 개 있는가. 그럼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거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쪽이야 T 얘가 접점의 X 값이. 그래서 T의 개수가
이쪽은 접점의 개수예요. 그러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치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고 밖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접선이 존재할 수 있고 저기도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t의 개수, 접점의 개수가 되거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당연히 접선의 개수랑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접선의 개수 문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 그냥 방정식을 풀 수 있지만 아니면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볼 수도 그래프를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을 해주셔야 돼. 이거는 구별. 그러니까 아마 방정식 파트 쪽에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봐줄 수 있긴 하거든요. 아마 그런 기출이 있어가지고 얘는 두 개를 구별해서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얘는 공통 접선. 얘는 그냥 직접 구하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디 갔니?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그거지. 1번. 1번이 그냥 위의 점에서 접선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2번은 그냥 그 곱의 미분법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fx, gx의 x는 1에서 미분계수니까 f'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g'1이 될 거예요. 요거 이게 2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4개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냥 이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fx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쓱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1을 대입하면 이제 이게 1일 거니까 x 빼기 1일 거나 fx일 거나 x는 1일 땐 똑같기 때문에 f1은 여기다 1 대입해서 0이고요. 그다음 f'1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f'1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g에 관한 정보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형태 있잖아. 그게 그 뭐라고 할까? 넘어갈게요. 자, 7번이지 7번. 7번을 좀 이걸 못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저 공통 접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공통 접선이고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냥 공통 접선이야. 그냥 얘가 접선이면서 그냥 얘네 둘의 공통 접선이기도 합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럼 공통 접선은 그냥 여기를 그냥 t라고 두는 거야. t. 보통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t라고 우리가 두는 거야. 이거는 여기도 t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f, 여기를 g라고 두는 거죠. 여기를 f, 여기를 g라고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두 가지씩입니다. 공통적으로 접할 거면 당연히 만나겠지. 만나니까 ft랑 gt랑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t)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니까 이게 공통 접선이거든요. 여기서 얘는 그냥 이게 공통 접선인 거고 그럼 여기는 이거 이퀄 g'(t) 이 식을 모르진 않을까? 이건 요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럼 보통 얘를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활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fx가 있어요. 이꼴 2x3승 플러스 ax. 이렇게 있대. 뭐 있는데 어떡할 거야? 자, 이거래. 자, 근데 0,4에서 곡선 y는 fx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2래. 뭐야? 야, 아니 0,4에서 그었대. 얘가 0,4래. 그럼 어디가 접하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2래. 몸이? 자,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2x 플러스 4라는 거죠. 이거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를. 자, 그래서 여기를 gx로 주세요. 2x 더하기 4. 그럼 얘네들이 접한다는 거지. 아마도 2번일걸? 여기서 분류를 하자면 이 문제를 분류하자면 기울기가 주어진 걸걸?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오는 거를 구한다라는 거야. 근데 뭐 그래도 돼요. 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접한되네. 그럼 얘가 F를 G라고 할게. 그럼 나 접하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그냥 여기를 T라고 그냥 준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FT랑 GT랑 같을 거니까 이쪽은 ET 3승 플러스 AT 이퀄 이쪽은 ET 더하기 4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접게 똑같을 거니 접선의 기울기 미분해. 그럼 여기는 얼마냐? 6tz 플러스 n 이퀄 요거야. 근데 약간 주의할 건 이게 있다. 특히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할 거야 이거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연립이거든 연립. 연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강법만이 연립이 아니라 대입법도 있어 대입법. 그러니까 약간 나는 거친 연립이라고 표현해. 거친 연립.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3 이렇게 하고 A 빼기 B가 1 깜찍해. 두 개를 더 해야지. 이것만 연립이 아니라는 거야. 제발. 이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진짜. 저거 보고 이걸 어떻게 연립해요? 이렇게 보면 막 이거 보고 한 3분 동안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대입법이야 대입법. 꼭 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입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약간 생각하시고. 아이씨 A가 2 빼기 6의 6t제곱이잖아. 여기다 대입 이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쪽은 2t 3승이고요. 2 빼기 2 빼기 6t 제곱이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6t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t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4t 3승이고요. 이퀄 4라는 거죠. t는 마이너스 이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이 좋다라고 말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아마도 하다 보면 이게 될걸? 그리고 웬만하면 이걸로 다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접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를 좀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진짜로. 얘는 누구나 봐도 보면 아는데 너네 저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 근데 얘를 문제에서 봤을 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쓰는 게. 그러니까 얘를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에서 방정식 풀어야지?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도 그냥 쓰시라는 거야. 딴 데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야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6 더하기 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4다라고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변곡점의 위치랑 비율 관계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했을 때 봐주시면 좋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자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우선은 8번을 줘볼게. 8번 풀어볼래요? 8번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 접선할 때 좀 알면 좋은 거. 근데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100%는 아닌 것 같아. 100%는 아닌. 그래서 너무 얘만 맹신하지 마시되 생각보다 쓸만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곡점의 위치죠. 변곡점의 위치는 변곡점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얘는 세 근의 합의 평균. 3차 함수의 입장. 3차 함수 입장이야. 그리고 여기서 비율 관계는 이것만 가지고 어차피 접선이니까 접에서 교로 갈 때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건 2대 1입니다. 얘를 좀 더 쪼개보면 1대 1대 1이야. 1대 1대 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느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쪽하고 이쪽을 봤을 때 접에서 교로 간다 그랬거든요.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 그럼 똑같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갖고 있는 이만큼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의 비율과 이만큼의 비율이 무조건 2대 1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여기서 평곡점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내리지 않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얘랑 똑같습니다. 대칭이니까 변곡점이거든. 그래서 1대 1대 1이야. 1대 1대 1. 그리고 심지어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접교라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내렸을 때 이만큼의 길이도 똑같기 때문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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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그래서 요 5개 점에 있는 위치의 x값이 싹 다 등차수열이에요. 그거는 하도 해가지고 이제 좀 기억할 만한데, 그래서 얘는 이게 똑같다. 똑같다. 그럼 얘는 이게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이쪽은 얘가 변곡점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원점이니까 여기 원점이고, 그럼 이렇게 얘를 내렸을 때 이만큼을 봤을 때 얘가 수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수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럼 이런 거잖아. 그럼 야, 얘가 이거거든요. 여기 0이란 말이야. 얘 0이고 얘가 1입니다. 0이고 1입니다. 0이고 1입니다.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쪽의 위치가 얼마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쪽의 위치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쪽의 위치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아니 이거 이렇게 써봐. 이게 이게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 되고요. 이게 접이고 이게 교야. 접이고 교입니다. 접이고 교야. 그럼 여기서 이걸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자 여기서 이만큼을 내려. 얘를 내리고 얘를 내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딱 내렸어. 이거. 그러면은 접교거든. 접교. 그리고 평균점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만큼과 이만큼의 비율이 2대 1이 될 거야. 접에서 교로 갈 때. 접에서 교로 갈 때 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변곡점이 있어. 변곡점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모양과 저만큼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그냥 그대로 호로로로 내려. 호로로 내려. 그럼 이만큼의 길이랑 저만큼의 길이랑 저만큼의 길이가 싹 다 똑같아요. 싹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칸 갔을 때가 1이거든. 여기 두 칸. 얘가 1이거든. 이쪽이 0이거든요. 그럼 두 칸이 1이니까 한 칸당 2분의 1이라서 여긴 얘는 2분의 3입니다. 얘를 그냥 알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접하는 이 접점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쪽은 무조건 2분의 3이라는 거야. 얘는 무조건 2분의 3입니다. 무조건 2분의 3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2대 1이기 때문에 그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때려 넣어요. 그럼 여기는 2분의 3,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2분의 3, 이쪽은 저걸 다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거지. 요거 A. 요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어차피 이쪽이 원점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이쪽은 얘는 뭐냐면 그냥 얼마야? 이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 어쨌든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그냥 x의 증가량
이쪽은 여기서 이거 쓰면 되니까 2분의 3 분의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안녕 제가 그럼 8분의 2니까 그럼 여기는 이 굳이 말하자면 마이너스 4분의 1 a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쉬운 건 이쪽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이거 하시면 되겠죠. 미분에서 0 대입하시면 됩니다. 미분에서 0 대입하면 되니까 얘를 가리고 대입하면 돼요. 가리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 가리고 곱의 미분법이니까 그리고 여기 인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가리고 대입하시면 0 대입하면 1 곱하기 2니까 2a 여기 기울기 이거요. 어머나? 야 그럼 이쪽 기울기랑 저쪽 기울기를 곱해. 이쪽 기울기 저쪽 기울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뭐야 이거 a 제곱이 2다. 그러므로 a 값은 루트입니다. 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니 안 그러면은 이거 귀찮단 말이야. 언제 이걸 다 하고 있냐. 원점에서 하니까 이거 y는 kx란 말이야. y는 kx. 그래서 얘 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귀찮아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이런 식으로 뭔가 위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냥. 근데 페이크가 좀 있긴 해. 페이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페이크 중에 하나가 9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비일관계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접점이 있고 교점이 있어요. 접교거든 접교. 근데 그냥 이쯤 점이 주어질 수도 이쯤 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걔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9번은 괜찮은 게 뭐냐면 9번은 봐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fx가 원점을 지난대. 곡선 f 원점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원점을 지나는데 1,1에서 접선이 원점을 지난대. 그럼 1,1 이쯤 하면 되겠지? 원점을 지난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근데 사실 얘는 근데 이게 y는 x거든요. 0,0, 1,1이니까 이쪽은 y는 x. 그래서 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y는 fx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오히려 그런 어떤 비율관계라기보다 빼남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fx 마이너스 x를 그냥 쓰겠다는 거죠. 빼남수. 얘는 빼남수 문제야.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0일 때 만나고 1일 때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얘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라고 쓴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9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쓰는 건 아니겠지만 얘를 쓰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얘가 빠를 수밖에 없어. 무조건 어떻게든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는 주지만 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푸는데 나오면 얘를 쓰시라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 무조건 얘만 가지고 하면 다 풀려. 이건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알아는 두시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라는 거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무조건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인데 나오면 얘가 무조건 빨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0번 정도 풀면 되지 않을까? 10번? 마지막 10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복습만 좀 잘해주시고 다음 시간쯤에서 제가 뭐 수 원도 수도 뭘 좀 드릴게요. 문제 풀 거를. 그래서 풀 걸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10번만 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풀어보세요. 무조건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프를 쓸 수 있으면 그래프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랑 친해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자, 빨리 하고 갑시다. 자, 그러니까 대충 그려. 그리고 여기 잡아. 마이너스 1. 세 근의 합의 평균입니다. 그럼 그 대충 위치 보면 알잖아. 물론 뭐 정확히 어딘지까지는 몰라도 될 수 있겠지만 1,1에. 그럼 1이 위점 어딘가 있지 않을까? 뭐 솔직히 아닐 수도 있어. 몰라. 자, 나 몰라요. 귀찮아요. 자, 여기를 A라고 보겠습니다. 1,1. 이쪽에 있을 수 있다 얘들아. 이렇게 해볼까? 아니 그냥 귀찮아요. 하지 않아요. 대충 해. 자, 이렇게 돼. 그러면은 여기 위치는 안 봐도 BDO입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내리고요. 얘를 이렇게 내리고 얘를 이렇게 내리고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는 무조건 똑같다는 비율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거 무조건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1이고 이쪽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2거든요. 여기도 2고 저기도 2고. 사실 남들 다 아는 거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 남들 막 이렇게 총 쏘고 있어. 우리만 도끼 들고 막 이렇게 돌진하면 죽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위치는 마이너스 5다라고 쓰시면 되죠. 교점 B. 마이너스. 컴마 뭐 대입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A라는 거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P라는 건 마이너스 5, 어쩌고거든요. 모르겠어 정확히는. 근데 하여튼 그렇대. 자, 근데 얘는 잘 봐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하여 곡선 y는 gx가 점 a를 지나고 l과 점 p에서 접할 때. 아, 얘는 반대네. 얘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5라고 쓴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쪽을 봤을 때 여기는 얘는 이게 1이 되겠네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럼 해야지 뭐. 이 직선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직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는 알아야지 뭐. 1,2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5,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5를 대입해줘.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25 플러스 75 플러스 40 플러스 200. 그럼 121이거든? 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 아, 뭐야? 그럼 별거 없네. 여기 6분의 6이니까 기울기 1짜리거든요? 그럼 x 빼기 1 더하기 2입니다. 이쪽은 y.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1. 아, 끝났네. 그럼 여기는 gx거든요? 뭔지 몰라. gx는 그냥 몰라. 근데 gx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마이너스 5일 때 접하고 1일 때 만난다는 걸 아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앞에 배웠던 두 문제를 다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끝났죠. 이것만 넘기면 되니까 이거 넘기면 x 플러스만 더해주시면. 그래서 이게 gx이기 때문에 그럼 g3 값 더해. 3 대입하면 다. 끝이. 그래서 얘를 쓸 수 있다? 무조건 얘를 쓰시면 됩니다. 쓸 수 있을 때만 써. 안 쓸 때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면 무조건 얘는 시간 절약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무조건 종종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별로 없긴 해요.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육구평에서. 육구수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6월, 9월 수능 중에 한 번은 거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페이크 같은 게 있어. 안 써도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만 좀 주의하시고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쓰셔라라는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변곡점의 위치와 비율 관계는 약간 무조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증명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어차피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번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접선에 대한 문제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풀 수 있을 것 같으니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접선 좀 더 하고요. 아마 뒤쪽에 좀 어려운 건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9개 남았지만 좀 어려운 건 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중요시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얼마만큼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 웬만큼 다 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새 걸로 다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도는 좀 다 풀고 가면 그래도 2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냥.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필요하다. 아직 안 쓴 게 있거든. 약간 내가 이순신도 아니고 그죠? 안 쓴 게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하시면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걔 교재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문제당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쓰기 좀 아깝잖아. 그럼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올해도 그냥 그렇게 해서 좀 하면 될 것 같아. 교재를 어차피 못 써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